자, 이번엔 사건 사고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당역 이 영무원 살인 사건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죠. 어제 경찰이요, 이 범인 전모 씨의 혐의를 살인에서 보복 살인으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살인죄는 그냥 일반 형법에 들어있고요. 일단 그 형 자체는 당연히 보복살인이 훨씬 높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요. 네. 보복살인 혐의는 특가법, 그러니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서 특별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복살인 말 그대로 이 피의자가요, 이 피해자에 대해서 스토킹을 그동안 3년 정도를 해오다가 네. 재판을 받고 선고를 받기 전날에 이 살해를 범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1심 선고에서는 심지어 검찰에서 9년형을 구형했던 것으로 알려져서 그렇죠. 굉장히 스토킹이 막심했고 그 피해가 굉장히 컸구나라는 것을 미루어 알 수가 있는데요.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일단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됐기 때문에 이 피의자에 대해서는 중형이 굉장히 아주 막중한 중형이 처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도 없는 계획 범죄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교수의 분석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논쟁의 여지 없이 계획살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여러 가지를 예상하면서 물건들, 흉기 등등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사전에 미리 마주친 이유는 그날 이 사람의 이제 어떤 행동, 순찰을 도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접근을 했던 것 같고, 그건 결국은 예상한 행위를 계획하고 그래서 계획적인 여러 가지 행위를 몸소 범행으로 옮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지금 이제 이 가해자의 어떤 범행적 행적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다는 흔적들이 차장님 많이 보이고 있죠. 네, 그러니까 범행 도구를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이 1,7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인출했다라는 것은 범행 이후에 이제 도주하려는 이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걸 좀 추측해 볼 수 있고요. 네. 교통카드도 일회용으로 사용해서 추적이 어렵게 했다든지, 또는 일회용 위생모를 착용했다, 이것도 이 자신의 범행을 가리기 위한 시도였다, 이런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된, 의도된 살인이다, 이걸 보여주는 여러 정황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위원님, 지금 보면은 범행 30분 전에 이게 두 차례 마주쳤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살해 행위를 하지 않고 두 번째 마주쳤을 때 범행을 했다는 겁니다. 전모 씨가 처음 마주쳤을 때만 해도 범행을 고민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이것이 계획성을 부인하려는 어떤 태도 아니겠느냐. 그리고 더군다나 이 전모 씨가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심신미약 주장하면서 형량을 줄이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에 우리가 그 심신미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었죠. 범행을 이렇게 좀 어떻게 좀 처벌을 적게 받기 위해서 저러는 거 아니냐. 똑같은 사안을 놓고 이수정 교수는 그게 망설인 게 아니라, 30주 전에 마주친 거는 망설인 게 아니라 결국은 범행을 계획하는 준비 단계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네. 우울증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그럼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범행을 저지르면 그 피해자의, 그리고 피해자 그 가족들의 고통이 덜어지나요? 오히려 지금 술을 먹는 것도 이제 심신미약의 사유 같은 중에 하나인데, 지금 오히려 그걸 가중 처벌하자는 목소리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건 심신미약보다는 범행 자체에 집중을 해야 되고, 무슨 범행을 한 뒤에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었다, 이런 주장도 이제 피해자 측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이 범행의 무슨 중요성이나 가벌성을 낮추는 데는 저는 별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네. 네, 지금 이 사건을 두고 좀 젠더 이슈와 얽혀서 이제 분석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런 분석이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라고도 평가를 합니다. 물론 피해자가 너무 안타깝게도 정말 여성이었던 점이 지금 굉장히 많이 부각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스토킹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피해자와 가해자의 문제이지 굳이 젠더로 몰아갈 필요는 사실 없고요. 그런 논쟁이 오히려 이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스토커 범죄가 이제 성별을 가리지도 않고 남자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젠더 이슈로 몰고 가면 오히려 남녀 간의 갈등만 부추길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일종의 저는 증오 범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좌절을 겪을 때 이제 공격성이 드러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제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태인데 이런 스토킹은 사실상 상대에 대한 배려나 이해는 0%. 네. 모든 것을 자신의 어떤 본능에 따라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이 스토킹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사회적으로 네. 고쳐야 될 시간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중한 어떤 처벌을 줄 수 있는 중대 범죄로 우리가 간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서울시 의원 한 명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를 아주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새로운 어떤 처벌과 이렇게 이 범죄 유형으로서 중히 다루는 그런 어떤 계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스토킹 살인 사건 분석해봤고요. 신상 공개 여부는 내일 결정된다고 하니까 주목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